그래서 세 가지 트리트먼트를 이제 순서대로 비교를 할 텐데요. 비교하면서 이제 간단한 결과를 하나씩 하나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시면 트리트먼트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네, 토너먼트에서는 로 아웃풋이 우체국 직원이 평가한 개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 아웃풋이 이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 트리트먼트 사브티지에서는 오히려 로 아웃풋이 줄어든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퀄러티를 반영한 개수, 퀄러티 어저스티드 된 아웃풋을 비교해 보면 피스 레이스에서는 이런 차이가 나타나고요. 이제 학생들이 서로 상호 간에 평가한 것이 우체국 직원이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고, 다른 곳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익스페리먼트가 실제로 우리 학생들의 이제 나이대와 비슷한 학생들이 참여해서 실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경제학적으로도 우리 인적자원관리나 이제 퍼스널 이코노믹스 측면에서도 사실 매우 의미 있는 연구 결과이기도, 의미 있는 실험 결과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관심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에 표를 제가 앞에 이제 그림을 막대 그래프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제 보시면 자 이쪽에 피스 레이 트리트먼트, 토너먼트 트리트먼트, 그다음에 토너먼트 위드 사브티지 트리트먼트 순서대로 트리트먼트를 제가 하나씩 이렇게 나눠 썼고요. 그다음에 이게 첫 번째 막대 그래프,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비교해 보시죠. 10점, 12.8, 10.5, 10.9쯤 되죠. 보시면 12.8, 10.5, 한 10.9쯤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표의 왼쪽 첫 번째 칼럼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로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로우, 두 번째 로우, 세 번째 로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이 이제 별도의 트리트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평균 생산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평균 생산. 뭐 퀄러티 어저스티 퀄러티를 조정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봉투의 개수만 센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우체국 직원이 봉투의 개수만 센 거고요. Objectively adjusted 된 아웃풋이 바로 퀄러티를 조정한 봉투의 개수고, 세 번째 peer adjusted 아웃풋이 동료들이 카운트한 퀄러티가 조정된 봉투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과가 이제 6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 결과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스 레이트와 토너먼트를 비교를 하는 건데, 토너먼트는 사실상 1등 한 사람에게 보너스 $25를 추가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한번 우리가 돌아가서 페이 스트럭처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 레이트과 토너먼트만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자, 토너먼트에는 기본적으로 토너먼트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페이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QI만큼은 받게 돼 있어요. 만약에 1등을 하지 못하더라도 QI만큼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스 레이트가 사실상 동일해요. 그러니까 1등을 하지 못하면 그냥 피스 레이트만큼 받는 거고요. 1등을 하게 되면 거기에 추가로 $25를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차이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토너먼트라고 하지만 스트럭처는 피스 레이트과 동일하고 거기에 1등한테만 $25를 추가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스 레이트과 토너먼트에서는요, 사브티지가 없는 경우에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그 평가를 하는 사람이 바로 슈퍼바이저라고 했습니다. 우체국 직원 아니고요. 실험을 주관한 뭐 교수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연구진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슈퍼바이저가 평가한 것이고요. 자, 만약에 $25의 보너스가 들어간다면 1등한테 $25를 추가로 주는 그런 상황이라면 PS 레이스 토너먼트로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봉투의 개수가 단순히 봤을 때, 단순히 봉투의 개수만 카운트를 했을 때 우체국 직원이 대략 한 1.4개 정도 봉투의 개수가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너먼트라고 하는 페이 스트럭처로 만약에 변경한다면 평균적인 생산량은 전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제 결과를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우, 뭐 기본적으로 봉투 생산해내는 봉투의 개수, 그러니까 뭐 완성하는 그 뭐죠? 학교의 후원자들과 이제 동문들, 뭐 앨럼나이나 혹은 뭐 서포터들, 자, 이런 분들께 보내는 봉투를 단순히 계산해 보면 개수를 평균 1인당 1.5개씩 정도를 더 이렇게 완성해 내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사브티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사브티지는 기본적으로 페이 스트럭처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페이 스트럭처에 따라서 사람들의 참가자들의 인센티브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한번 보시죠. 자, 퍼포먼스 메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토너먼트에서는 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브티지가 없다면 그러면 이제 슈퍼바이저의 평가가 더미넌트하기 때문에 슈퍼바이저의 평가에 따라서 급여가 이제 결정되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서 1등한테 추가로 $25가 지급되는 것인데 토너먼트 위드 사버티지는 자 이제 같은 세션에 참여했던 보통 30분 동안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0분 동안 편지 봉투를 완성을 하는데 다른 참가자들 7명의 평가가 이제 퍼포먼스 메저가 되고요. 슈퍼바이저의 평가까지 합쳐서 평균을 낸 평균 지표에 따라서 참가자들이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 만일 1등을 하게 되면 상호 평가를 반영해서 퍼포먼스 메저를 산출을 하고 그 메저를 토대로 해서 1등을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 1등에게 $25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로우 아웃풋은 오히려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우체국 직원이 개수를 파악한 것이고요. 우체국 직원이 실제로 카운트를 한 것이고, 피스레이스에서는 평균 12.8개의 봉투를 완성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1등한테 $25를 더 주는 추가로 지급하는 토너먼트에서 봉투의 개수가 14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보티지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서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완성된 봉투의 개수가 11.5개 정도로 이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스레이스에서 토너먼트 위드 사보티지로 간다면 봉투의 개수가 평균 1.27개 정도 줄어들고요. 자, 그냥 토너먼트에서 사보티지를 넣는다고 하면 이제 봉투의 개수는 더 많이 떨어지겠죠. 2.67개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사보티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전반적인 성과가 평균적인 성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막대 그래프에서 보시면 더 잘 보이긴 해요. 그래서 보시면 토너먼트 위드 사보티지인데 보시면 사보티지가 들어가면 평균적인 성과가 이렇게 떨어지죠. 슬라이드마다 그림을 넣는 게 좀 그래서 제가 그냥 표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림이 너무 작게 축소하면 또 잘 보기가 힘들고 또 너무 이제 슬라이드에서 많은 면적을 차지를 해서 제가 표로 대체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토너먼트를 도입을 하게 되면 이제 퀄리티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나기는 하는데 그 퀄리티 측면에서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비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피스 레이트에서의 퀄리티의 변화와 토너먼트에서의 이제 퀄리티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체국 직원이 카운트한 봉투의 개수가 아웃풋이고 그 다음에 퀄리티를 우체국 직원이 퀄리티도 평가를 하겠죠. 그 퀄리티를 반영한 봉투의 개수가 바로 Objectively Adjusted Output입니다. 자, 이 둘을 이제 한번 비교해 보는데요.